미래개발원 원장 김용식입니다. 미래개발원은 2007년 설립 이래 15년 동안 집단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공사는 성과 공유 확산을 위하여 연구 성과 발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우수 연구 성과를 대내외에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집단에너지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효율 증대를 위한 현장 개선 연구,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혁신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고, 이 중 총 5건의 우수 연구 성과를 선정하였습니다. 미래개발원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집단에너지 효율 증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속적인 기술 혁신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R&D 강화를 통해 집단에너지 분야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우수 연구 성과를 위해 애써주신 연구원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임슬의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집단에너지 가치 분석 및 재고 방안 연구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주요 내용과 결론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본 연구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ESG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집단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된 비재무적 가치의 분석 결과를 대내외로 확산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집단에너지는 국민에게 열과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환경 편익과 분산 편익을 제공하며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이러한 편익에 대해 대외 이해도나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집단에너지가 제공하는 편익은 재화의 외부 효과로 다양한 분야에서도 편익 측정 시도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광해방지 사업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편익 및 효과, 농업의 경제적 가치평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 등입니다. 집단에너지의 환경보훈 성과에 대해서는 미 환경청, 유엔 환경계획, 영국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 코젠 유럽 등 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의 CO2 감축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된 에너지 원인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절감,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국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 환경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단에너지는 대체 난방과 대체 발전기로 구성된 대체 설비 대비 30에서 70%의 감축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화폐로 환산하여 측정한 집단에너지의 환경 편익은 2020년 실적 기준 8,600억 원으로 이는 공사 매출의 41%에 해당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공해로 인한 피해가 줄고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외부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 에너지인 집단에너지의 보급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제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집단에너지의 분산 편익은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여 송전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집단에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분산에너지로서 수요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송전망 건설, 송전 손실, 송전 혼잡, 송전망 피해 등 송전으로 유발되는 갈등과 문제를 감소 혹은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산에너지 설비인 집단에너지 열병합 발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편익을 측정하고자 기존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분산 편익을 산정한 결과 2020년 기준 우리 공사가 국가에 기여하는 분산에너지로서의 가치는 연 643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집단에너지, 특히 우리 공사가 분산에너지로서 역할이 상당함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단에너지의 지역난방을 대상으로 타 난방 방식 대비 진입 우수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지역난방은 다른 난방 방식과 비교하여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간 활용과 미관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지역난방이 지닌 이러한 특성을 가격 프리미엄으로 정의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적용한 결과 지역난방의 가격 프리미엄은 기가칼로리당 4,353원으로 요금의 약 6%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해외에도 집단에너지 지역난방의 가치에 대한 연구 수행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사례가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집단에너지의 가치, 제공되는 편익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소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상 집단에너지 가치 분석 및 재고 방안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력시장의 실시간 거래체제 변화 대응을 위한 열병합 발전 역할 도출 연구 용역의 발표를 맡게 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진호영입니다. 본 과제는 전력시장의 실시간 거래체제 도입 관련 공사 열병합 발전기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한국공학대회 4개 기관에 의뢰하여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2년간 진행된 연구 과제입니다. 그러면 과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연구의 목적 및 연무 내용, 두 번째 연구 결과 주요 내용, 마지막으로 활용 계획과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전력 계통에서도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여 주간 시간대 전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덕커브 현상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통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간 시장을 도입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수행을 통해 실시간 시장 도입 관련 전력 계통 내 열병합의 역할 확인 및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 주요 연무 내용입니다. 한국공업대가 연구 용역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과제를 배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북미, 유럽 등 해외 전력 시장의 실시간 시장 운영 사례 및 열병합 관련 지원 제도 조사, 국내 실시간 전력 시장 제도 도입 전망, 다음으로 실시간 시장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순으로 주요 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실시간 시장 도입 상황을 예측하였습니다. 해외는 5분, 15분, 30분 단위의 실시간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열병합 관련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향후 국내에 15분 단위의 실시간 거래시장 개설 및 하루 전 실시간 가격으로 구성된 이중 정산체계 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S&P는 하락하고 열제약 발전의 경직적 특성으로 열병합의 경쟁력 또한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 한계 가격 도입을 통한 수요지 인근 열병합 수익 확대, 계약 제도 도입, 인센티브, 세제 혜택 도입 등 시장 내외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해외 열병합 발전기 지원 사례 중 특히 독일의 열병합 발전기 지원 사례를 예로 들자면 용량별로 지원 금액의 차등을 두고 있지만 전기 요금에 열병합 관련 보상 비용을 포함 징수하여 열병합 발전기 대상 전력 요금 지원, 건설 투자비 및
연료전환 열병합 대상 지원 제도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연구과제 수행 결과를 활용, 향후 실시간 시장 도입 시 열병합 제도 개선 관련 근거 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별 한계 가격 도입 시 수도권 열병합 기준 연간 최대 약 970억 원의 정산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계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열병합 관련 우호적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연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제도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인영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연구한 공사비 부담금 산정기준 제정 및 기초연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공사비 부담금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한 설명과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편익을 부담금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비 부담금이란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역난방 채택에 따른 수용가의 경제적 이익을 부담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공사비 부담금은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 조성과 투자비를 요금으로 회수할 경우 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투자비 중 30% 내외를 부담금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용의 경우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제곱미터당 14,000원 수준입니다. 그 외 업무용이나 공공용은 연결열 부하를 기준으로 공사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비 부담금 산정 및 부과 기준에 대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공사비 부담금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난방 사용 형태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 난방 편익을 재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공사비 부담금의 부과 기준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른 편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환경 편익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집단에너지 사업은 오염 저감 시설을 통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며 실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입니다. 또한 지역난방은 보일러 등 난방 설비를 개별 세대에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 공간이 넓어지며 화재 등의 위험이 없어 안전합니다. 개별 세대가 난방 시설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생활 환경 개선 편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열 소비 편익을 열 수요 함수를 통해 소비자 잉여와 소비자 지출로 구분하여 공급시설 건설 비용 투자비의 합리적 부담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소비자가 공급된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후생의 증가분을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소비자 잉여 귀속분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1988년부터 2020년까지의 열 수요량, 가격 등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열 수요 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열 소비 편익의 귀속 비율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난방 편익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공사비 부담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공사비 부담금 부과 수준의 정례적 검토 절차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연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일러 튜브 수명 연장을 위한 적정 관리 방안 도출 연구의 발표를 맡게 된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우철입니다. 본 과제는 대구지사 LFG 보일러에서 발생한 부식 파손 문제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방안 수립을 위하여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수열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진행된 연구 과제입니다. 과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난방은 크게 열 생산, 열 수송, 열 사용 시설로 나뉘며 열 생산 시설은 기후, 사용자의 수요 및 지역 환경 여건에 따라 일일 가동 정지 운전을 합니다. 이러한 일일 가동 정지 운전의 경우 설비의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설비의 열화도를 증가시키며 파손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본 문제가 발생한 대구지사 LFG 보일러의 경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적 지역난방 열생산 설비입니다. 하지만 여러 원인으로 인해 보일러의 부식 손상이 발생하여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지사 매립가스 보일러의 부식 손상 원인 및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대책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매립가스 보일러의 기대 수명 증가 및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내용 첫 번째는 매립가스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해 매립가스 내 황화수소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록산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화수소는 수분과 만나 황산을 생성시킴으로써 금속 재료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매립가스 보일러 각 위치별 사진입니다. 우선 논해와 인터미디어트 덕트 하부를 보시면 하얀색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실록산에 의해 오염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부 및 상부 경판의 사진입니다. 하부 경판의 경우 앞선 사진과 같이 하얀색 이물질이 관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부의 경우 하얀색 이물질이 거의 막힐 정도로 많이 끼어 있으며 경판의 부식이 하부에 비하여 매우 심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위치별 스케일 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 황성분이 매우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보일러가 전체적으로 황화수소로 인한 황산 부식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립가스 보일러의 내부가 황성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확인한 후 설비의 재질 적합성을 판별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질을 포함하여 대체 가능한 여러 종류의 시편을 대상으로 평가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험은 실현장 평가와 연구실 평가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실현장 시험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재질의 경우 부식 속도가 매우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체 재질군들의 경우 현 재료에 비하여 낮은 부식 속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 시험 결과도 앞선 시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체 재질군들의 경우 현 재료에 비하여 낮은 부식 속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시험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매립가스 보일러의 부식 원인은 매립가스 내 포함된 황화수소로 인한 황산 부식에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재질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립가스 보일러의 수명 증대 및 파손 방지를 위해선 재질의 개선 혹은 연료 내 황화수소 농도 및 수분도 감소를 위한 연료의 개선, 보일러의 운영 환경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연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00MW급 열병합 발전소 냉각탑 미활용 에너지 적용 소수력 발전 기술 연구의 발표를 맡게 된 한국지역난방공사 김경민입니다. 본 과제는 도심에 설치된 500MW급 열병합 발전소 냉각탑 미활용 에너지를 분석하여 전기로 회수하는 기술을 검토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약 1년간 수행하였습니다. 과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의 목적 및 현황 분석, 냉각탑 미활용 에너지 분석과 냉각탑 수력 발전 시스템 설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과 현황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500MW급 열병합 발전소 운전 중 발생되는 미활용 에너지 유속 유량을 분석하여 운전 조건에 맞는 수력 발전 시스템을 설계하고 후속 실증 연구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수력 발전 기술의 사전 연구를 통해 실증 전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발전 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최적의 수력 발전 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수력발전 중 소수력발전은 강 하천 및 수로 등 낙차 및 유속을 이용하여 수력터빈과 직결되어 있는 발전기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 모두 다양한 장소에서 소형 수력터빈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게는 수 킬로와트에서 수백 킬로와트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력발전 및 수력에너지 현황을 찾아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강을 이용한 소수력 설비 용량은 236MW이고 발전량은 209GWh입니다. 강을 제외한 연간 수력에너지 잠재력은 698GWh입니다. 수력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인 수차는 낙차에 따라 배치 및 종류가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수차의 종류가 있으며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냉각탑 미활용 에너지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 가능한 500MW급 열방압 발전소 냉각탑 미활용 에너지를 분석하기 위해 낙차와 유속 및 유량을 현장 실측하였습니다. 수로폭 2.75m, 깊이 3m 냉각탑에서 냉각탑 펌프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낙차가 0.39m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량으로 보았을 때는 초당 7.25톤의 유량이 흐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낙차를 1m로 늘리게 된다면 현재 유량으로 70kW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현재 측정된 미활용 에너지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력 터빈 타입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검토한 형상은 스크류 타입으로 물에 날개만 잠기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형상으로 수력 터빈을 설계하게 되면 최대 출력이 1.63kW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보니어스 타입 수력 터빈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날개가 2개인 물레방아 형상이며 이때 유량을 대입해보면 최대 출력은 1.22kW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튜브를 이용한 액시얼 타입 수력 터빈으로 선풍기 모양의 구조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형태로 고려하였을 때 25.32kW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형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배관 공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덕트를 이용한 액시얼 타입 수력 터빈으로 유속을 높이는 형태를 이용하여 31.36kW가 발전이 가능한 것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에도 추가적인 구조물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 타입 수력 터빈을 고려하였습니다. 보시는 형태로 수력 터빈을 구성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최대 출력은 64kW로 계산되었습니다. 효율이 가장 높은 게이트 타입 수력 터빈을 최대 출력으로 설치하였을 때 냉각수가 밖으로 넘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정지 시에는 더 많은 유량이 넘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냉각수가 냉각탑 밖으로 넘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줄이기 위해 기하학적인 상사 비율이 0.8배일 때 넘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러한 형상에 대해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을 때 최대 출력이 35.85kW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수력 터빈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6가지 형태를 비교하였습니다.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게이트 타입 수력 터빈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64kW까지 출력이 가능하나 냉각수가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크기를 줄여 설치하게 되면 35.85kW를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냉각탑 수력 발전 시스템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력 터빈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발전기를 검토하였습니다. 동기식, 유도식, 영구자석 발전기에 대해 검토하였을 때 영구자석 발전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효율은 90% 정도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계측 및 제어를 위해 필요한 계측 제어 시스템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측 제어를 위한 PLC 시스템 공사를 통해
현장 제어관과 HMI, 인버터, 밸브, 배수 펌프 등을 연결하여 자동 제어를 추진하여 현장 운영에 따라 능동적으로 운전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과제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가 R&D 과제를 기획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재 현장 실증을 위해 수력 터빈을 제작하여 현장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연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